자, 탈북 어선, 이 오징어 잡이배, 미스테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국 관련 펀드 얘기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어선에 노트북까지 실려 있었고 내려오면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여기 남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강제로 북송을 해버렸습니다. 추방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고요. 그냥 강제로 보내버렸고 그 사람들을 사지로 내몬 거나 똑같습니다.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이 북한 선원 2명에 대해서 재판도 없이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며칠 전 2명의 선원을 강제 북송시켰는데요. 이 해명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북송된 2명의 선원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서류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을 시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들은 오모 씨와 김모 씨로 알려졌으며 각각 22살, 23살의 초반 청년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귀순 탈북민의 절차대로 자필로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으로 추방하여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조사와 추방 절차가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했습니다. 예. 또한 더 심각한 건 뭐냐? 북송 제안도 문재인 정권이 먼저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진짜. 김정은이가 연락을 해서 얘네들이 흉악범들이니까 우리 북한으로 날래 보내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전화해서 안녕하십니까? 남쪽에 문재인입니다. 저희 쪽에서 이번에 2명을 북송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일은 최초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터무니없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탈북민들은요. 발견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합동조사를 받는데 이들은 납포된 당일 곧장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압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요.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 북한 선원 2명에 대해서 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북한 선원들 스스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럼 북한 선원들이 왜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고 서류를 작성하였을까요? 그렇다면 왜 북한 선원들이 판문점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자신들이 북한으로 압송되는 것을 몰랐을까요? 도무지 통일부 장관 김현철의 저 주장은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서류까지 작성한 북한 선원 2명의 행적으로 볼 때 통일부 장관 김현철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선원 2명은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판문점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에 대해서 어떻게 압송을 했느냐? 포승줄로 묶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으로 압송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사형대에 끌려가는 사형수 같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 북한으로 압송되는 분들도 이 정도는 안 한다고 해요. 눈 가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탈북해서 중국으로 한 분들, 이런 분들도 그 정도는 안 하는데, 이거 완전 대한민국이 인권 탄압 국가가 된 거죠. 한마디로 인류 보편 타당한 이 인권에 대해서 무시하는 아주 후진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예. 종북 세력이라는 말이 이 정권에 써야 됩니다. 종북 정권.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종북 정권,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주지 않았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무시를 했습니다. 명확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무죄로 추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이들을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 탈북 선원 2명에 대한 인권을 문재인 정권이 나서서 유린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순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 북송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판문점에 도착하고 북한군을 목격했을 거 아닙니까?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경찰들이 자해할 것 같으니까 경찰들이 호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승줄로 묶고 안대까지도 하차게 한 다음에 적십자사가 원래는 송환하는데 동참을 하는데 네. 경찰 특공대가 압송을 했답니다. 특공대가. 야, 경찰 특공대가 압송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제가 살다가 정말 중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마약사범이나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는 광역수사대가 압송하는 경우는 봤어도 경찰 특공대가 압송하는 경우는 제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북송의 반발에 자해할 가능성이 감안하였다고 밝혔으나 이는 강제 북송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즉 앞서 김현철이가 밝혔듯이 통일부 장관이 밝혔듯이 이들이 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주장을 했으면 경찰 특공대가 압송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강제 북송의 명백한 근거입니다. 포승줄로 몸을 묶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경찰 특공대가 압송을 하는 문재인 정권의 탈북 및 강제 북송의 명확한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 정말 잔인하다. 또한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재판 관할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있죠. 근데 문재인 정권은요, 재판 관할권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김정은 정권에게 넘겼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귀순의사 표명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했다고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을 사실상 북한에 넘어가게 되면 온갖 고문을 당하고 분명히 살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게 먼저 제안을 하고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북한으로 보내버렸다는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북송선원 2명을 명확한 증거 없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몰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흉악범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난민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지위예요.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 이탈 주민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정은 괴뢰 집단의 압정에 신음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도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를 부정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즉 문재인 정권은 다 탄핵받아 마땅하고 문재인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하고 문재인에게 봉사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선 자들은 우리가 반드시 역사적인 심판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해상에서의 16명 살해 사건 이 자체에 대한 의혹도 우리가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신의 한수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요. 해당 목선은 구조상 갑판 밑에 통로가 없고 옆방으로 가려면 갑판 위로 올라가야 돼요. 네. 즉 그 좁은 목선 안에서 16명을 한 명 한 명 차례로 불러내서 살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아라키 가즈히로 특종 실종자 문제 조사회 대표 역시 저희와 같은 의견을 표명을 했고요. 즉 집단살인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어부 출신 탈북민이 증언을 해줬는데요. 저런 작은 배에서는 3명이 16명을 살해했는데 다른 선원들이 모를 리 없다며 그렇죠. 저 배는 오징어 배입니다. 오징어 잡이배. 네. 오징어 잡이배는 밤에 조업을 하지요. 아, 그렇죠. 등을 환하게 켜놓고 네. 등을 환하게 켜놓고 밤에 조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선원이 깊이 잠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한 명 한 명 불러내서 살해를 하게 되면 다른 선원들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저 선원들이 16명의 선원들을 한 명 한 명 차례로 불러내어 살해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주장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추방 결정을 내린 과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적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례가 없는 국민 추방 결정, 청와대가 주도한 결정이라는 논란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재인 정권이 최근 김정은에게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말이나 듣는 등 지금 김정은과의 관계가 급냉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문재인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또한 관계부처 회의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안보실이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의혹과 국민적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하면서 정말 화났겠어요. 이건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아니, 오히려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슨 하나의 그 부속도서처럼, 예? 인식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접하면서 제 스스로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 북송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리고 북송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 16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의 뉴스가 처음에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보면서 저는 다행이네 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었어요. 네. 그 뉴스만 믿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 의혹에 저 설명이 안 된 이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섣불리 이걸 생각을 했구나. 그럼 저같이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있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혹하게 속게 되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더 속죠. 얼마나 더 속겠는가. 또 이것이 비단 여기에서만 있었겠느냐. 그건 아니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완선 부장께서 아마 첫 사례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첫 사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드러난 것 자체가 그 문자가 휴대폰 문자가 발각이 되면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위기 그 보도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돼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이게 나온 거지 발각이 안 된 사례가 전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 이 정권이 지금 계속해서 평화통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통일을 원한 거긴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굴욕적이다 우리가 말을 계속 하고 왔는데 이건 굴욕을 떠나서 그냥 북한과 한 몸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보면은 이재용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상당 부분 좀 합리성이 있는 게요. 지금 내년에도 예산이 잡혔지만은 그 북송을 대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의 북송하기 위해서 판문점 인근에다가 수용시설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셨어요? 정말 몰랐어요. 4억 정도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걸로 울타리를 쳐서 컨테이너 같은 거 놓고 거기 있다 그냥 바로 북한에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통일부에서 하는 얘기가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주민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검역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예 접촉을 시키지 않고 합동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서울에 보내질 않고 바로 동해가 됐든 서해가 됐든 임진강이 됐든 그 사람들을 판문점에 보내서 거기에 이렇게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데에서 수용하고 있다가 바로 북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거 테러범들 갖다 놓는 그런 수용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탈북자들이 오면은 그 수용소에 놨다가 계속 물어보고 너 남을래 올라갈래? 남을래 올라갈래? 예. 남겠습니다. 그래? 너 믿을 수 없어. 북한가. 이번에 그렇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여기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귀순 의사를 믿을 수가 없어. 너 북한가. 이랬다는 거예요. 계속 남겠다고 울면서 그 북한 보낸다니까 털썩 주저앉는데도 믿을 수 없다. 너 북한 가라. 이래서 북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모이면은 그래 넌 간첩이니? 그럼 대한민국에서 할 일 있구나. 넌 귀순 허영. 너 진짜 북한에서 굶어 죽게 생겨서 왔어? 그래, 안 돼, 너 북한 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왜 강물에 휩쓸려서 나올 수도 있고, 진짜 딱 봐도 뭐 노인이라든지 누가 봐도 공작원 아닐 것 같은 사람들, 만약에 서울에 와서 서울에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보고, 밤늦게까지 사람들 자가용들 다니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바뀔까봐. 마음이 바뀔까봐 그걸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검역이야. 소독약 뿌리면 검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가 하는 얘기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앞뒤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